중앙아시아의 심장부, 수많은 제국이 흥하고 저물었던 그 땅에는 지형 자체가 곧 운명이 되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힌두쿠시의 거대한 봉우리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봐온 것은 다름 아닌 군대의 행렬, 대상들의 발걸음,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의 순례였습니다. 험준한 산맥과 태양에 그을린 사막이 뒤섞인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문명이 교차하는 거대한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오랜 세월 이 이름은 실크로드의 전설과 고대 왕국들의 영화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패권 다툼의 이야기와 함께 조용히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오직 역사라는 렌즈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진짜 심장을 놓치게 됩니다. 웅장했던 과거와 거친 아름다움을 지닌 지형 너머에는 좀 더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의 연대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하루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서 단련된 끈기의 이야기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묶인 공동체의 이야기이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대한 깊고도 변함없는 애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 땅의 삶은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져온 규칙적인 리듬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계절과 태양, 그리고 하루 5번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하루는 흔히 새벽의 고요 속에서 시작됩니다. 동네 모스크에서 흘러나오는 아잔 소리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보음이 아니라 밤의 정적에서 하루의 활동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부드럽게 알려주는 영적인 부름입니다. 새벽 기도, 즉 파즈르가 끝나면 나라는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카불이나 마자리 샤리프 같은 도시에서는 이내 갓 구운 난빵의 냄새가 아침 공기를 채웁니다. 모든 식사의 근간이 되는 이 넓적한 빵은 대개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작은 화덕가게에서 만들어집니다. 제빵사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펼쳐 탄두르라 불리는 진흙 화덕에 뜨겁게 달아오른 벽에 철썩 붙입니다. 그렇게 구워진 수백 개의 빵은 여전히 따뜻한 채로 각 가정의 아침 식탁으로 옮겨집니다. 판지시르 같은 계곡에 자리 잡은 마을에서는 하루가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소가 우는 소리, 양이 매매 우는 소리, 그리고 땅을 돌보는 첫 손길이 아침을 엽니다. 이곳에서 아침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축과 밭의 요구입니다. 물은 마을 공동샘이나 손으로 판 우물에서 길어오는데 이 일은 대개 집안의 여성과 아이들의 몫입니다. 첫 잔의 차이, 즉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소중히 여겨지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이 시작되기 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이죠. 이 사회의 근간은 무엇보다 가족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의 가정이 사회와 경제 생활의 중심을 이룹니다. 시골의 소박한 흙벽돌 집이든 도시의 콘크리트 주택이든 집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안식처입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당의 담장 안쪽에서 하루의 첫 식사가 준비되고 아이들은 등교 준비를 하며 그날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아침의 분주함은 함께 나누는 노동이자 혈연의 유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용한 안무와도 같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동안 어머니는 아침을 준비하고 장성한 아들은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맡습니다. 삶은 사람의 속도에 맞춰 흘러가며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그날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이 그 흐름을 이끕니다. 이 일상의 리듬이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곳은 바로 동네 시장, 바자르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상거래의 공간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신경 중추이며 장사와 사교, 그리고 소식이 오가는 곳입니다. 인근 농촌에서 온 농부들은 반짝이는 토마토를 산더미처럼, 감자를 자루째, 그리고 제철 과일을 바구니 가득 담아 들고 나와 도시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태양이 남긴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작은 상인들은 조용한 자부심으로 자신의 가판대를 지킵니다. 옷감과 신발부터 생활용품과 전자제품까지 그들의 가게는 온갖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공기 중에는 커민과 고수 같은 향신료의 흙내음, 갓 구운 빵의 달콤한 향, 가죽 제품의 알싸한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망치가 리듬감 있게 울리고 상인들은 저마다 물건을 사라고 목청을 높이며 수많은 대화가 웅성거림으로 겹쳐지고 근처 차이 하나, 즉 찻집에서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찻집들은 주로 남성들이 모이는 중요한 사교의 장으로 이곳에서 사업이 성사되고 소식이 오가며 초록빛과 검붉은 차 한 잔 한 잔을 나누며 우정이 다져집니다.
이렇게 촘촘히 얽힌 사회에서 익명이라는 개념은 낯섭니다. 거래는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흔히 가족의 안부와 건강을 묻는 인사로 시작됩니다. 이웃과 이웃이 마주치고 오랜 친구가 안부를 나누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유대가 매 순간 다시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하샤르라 불리는 공동노동의 전통 속에서 더욱 뚜렷한 형태를 갖춥니다. 어느 가정이 새 집을 짓거나 관계수로를 고치거나 수확을 마무리해야 할 때 마을 전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힘을 보탭니다. 이는 말로 정해지지 않은 사회적 약속이며 나 한 사람의 안녕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이어져 있다는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일상의 나눔과 공유된 경험으로 짜인 이 사회적 그물망은 오랜 세월 불안정을 겪어온 이 땅에서 사람들을 지탱해온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전통과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 나라 곳곳을 관통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와 관습, 역사를 지닌 여러 민족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이룬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목축을 해온 파시툰족은 주로 남부와 동부에 모여 살며 파시툰왈리라는 행동 규범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부족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를 주로 사용하는 타지크족은 북부와 서부에 거주하며 오랜 도시 생활의 역사를 지녔고 헤라트처럼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혈통의 하자라족은 중부 고원 산악지대에 탈을 잡고 살아가며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우즈베크족과 투르크멘족이 중앙아시아의 동족들과 강한 문화적, 언어적 유대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이 나라가 지닌 복잡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공통된 핵심 가치들입니다. 이슬람의 전통은 삶의 중심에 자리하며 도덕적 행동과 일상의 의례, 그리고 이드 알피트르와 이드 아라드아 같은 축제로 표시되는 한 해의 리듬을 이끕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신성한 의무이자 문화의 근간입니다. 손님을 환영한다는 뜻의 멜마스티아 개념은 무겁고도 진지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낯선 여행자가 마을에 도착하면 설령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지역 가정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고 가족이 가진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마치 진짜 가족처럼 그를 보호합니다. 이런 환대를 거절하는 것은 심각한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역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기둥 중 하나입니다. 나이든 세대의 지혜와 경험은 깊이 존중받습니다. 어른이 방에 들어오면 젊은이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식사 때는 가장 먼저 대접받으며 집안과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그들의 의견이 물어집니다. 가족 구조는 가부장적이어서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지만 특히 할머니를 비롯한 나이든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렇듯 과거와 조상을 향한 깊은 존경은 사람들에게 강한 연속성과 소속감을 심어주며 저마다를 자랑스러운 혈통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유산은 예술, 특히 시를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바르에서 태어난 위대한 페르시아어권 시인 루미의 시구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의 입으로 낭송되고 사랑받습니다. 현악기 루밥을 중심으로 한 전통음악, 그리고 섬세한 카펫 직조 공예는 깊고도 끈질기게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들입니다. 대다수 아프간 사람들에게 삶은 곧 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목축은 수세기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전통적인 경제의 근간입니다. 기름진 평야와 계곡에서 농부들은 밀과 쌀, 옥수수를 재배하며 이 나라를 유명하게 만든 다채로운 과일과 견과류도 함께 길러냅니다. 칸다하르의 석류, 샤말리 평원의 포도, 북부지방의 아몬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노동은 몸을 고되게 쓰는 일이며 대개는 대대로 전해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합니다. 삶의 리듬은 파종과 수확의 계절에 맞춰지며 고된 노동과 인내심 어린 기다림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생존은 언제나 물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아프간 농부들은 카레즈 혹은 카나트라 불리는 고대 관계 시스템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는 산자락의 지하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와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지하 터널을 통해 수마일 떨어진 밭까지 물을 운반하는 놀라운 공학적 성취입니다. 이 방식은 물이 증발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며 마을 생활이 얼마나 서로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광활한 산악지대에서는 유목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쿠치족과 같은 유목민, 반유목민 공동체는 양떼와 염소떼를 이끌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이동 경로를 따라 풀밭을 찾아 옮겨 다닙니다. 그들의 삶은 이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낸 놀라운 지혜를 증명합니다. 농업 이외에도 이 나라의 경제는 소규모 상업과 활발한 비공식 부문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의 시장에는 장인과 수공예인들이 저마다의 솜씨를 펼칩니다. 북부의 직조공들은 부족의 이야기를 담은 정교한 무늬의 카펫을 짜내고 헤라트의 타일 장인들은 도시의 모스크를 장식하는 눈부신 청색 타일을 빚어냅니다. 카불의 구리 세공인들은 망치질로 화려한 장식 쟁반과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경제 활동은 대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며 모든 구성원이 생계에 힘을 보탭니다. 정규 고용의 기회가 널리 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땅떼기나 전통기술 하나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지혜와 수완이야말로 생존의 핵심입니다. 아프간의 음식은 이 땅과 그 역사를 그대로 담아낸 거울입니다. 든든하고 풍미가 깊으며 함께 나누어 먹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리는 몇 가지 핵심 주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빵과 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흙한 두루에서 구워내는 나는 모든 식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스튜와 여러 요리를 떠먹는 만능 도구이기도 합니다. 쌀은 명절 잔치든 평범한 일상 식사든 그 중심에 놓입니다. 부드러운 양고기와 당근, 건포도가 어우러진 향긋한 필라프, 카블리 팔라우는 이 나라의 국민 음식으로 꼽히며 환대와 요리 예술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 밖에도 봄철 푸른 채소를 채워 넣은 만두 같은 사랑받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계절은 여름의 강렬하고 메마른 더위에서 가을 수확기에 맑고 황금빛 도는 햇살까지 뚜렷한 얼굴로 바뀌어갑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농촌 생활은 이러한 자연의 리듬과 깊이 어우러져 흘러갑니다. 농부와 목동들은 이 땅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이는 대대로 전해내려온 생태적 지혜입니다. 그들은 구름을 보고 날씨를 읽어내고 가장 좋은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며 귀중한 물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압니다. 이렇게 땅과 깊이 이어진 관계는 강한 장소감과 정체성을 길러냅니다. 많은 아프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을, 자신의 계곡,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세상의 중심이며 가족과 민족의 이야기가 켜켜이 새겨진 신성한 지리입니다. 그들에게 땅은 단순히 이용해 소비하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유산이며 신뢰입니다. 삶은 대체로 드넓게 열린 하늘 아래 숨이 멎을 만큼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아름다움을 지닌 풍경 속에서 야외로 펼쳐집니다. 험준한 지형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아프가니스탄은 느리지만 고르지 않은 걸음으로 현대 세계와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부 새로 포장된 도로를 포함한 도로망이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며 무역과 이동을 지탱하는 중요한 동맹 역할을 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버스나 승객으로 가득 찬 합승 택시의 모습은 이 풍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가족을 만나러 혹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러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런 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정은 아프간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승객들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동의 경험을 함께합니다. 음악은 대체로 크게 울려 퍼지고 버스는 기도를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그리고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자주 멈춰섭니다. 이런 여정은 길고 고될 수 있지만 나라의 흩어진 곳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외딴 산악지대로 가면 사회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곳에서는 흔히 날씨가 나쁘면 지나갈 수 없는 비포장길의 이동을 의존해야 하고 주된 이동수단은 여전히 두발이거나 당나귀 같은 짐을 나르는 짐승들입니다. 발전해가는 도시와 고립된 농촌 사이의 이 뚜렷한 대비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불에서는 교통정체와 현대식 차량을 볼 수 있지만 도시에서 차로 단 1시간만 벗어나도 풍경은 마치 수백 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기술은 이 간극의 일부를 서서히 메워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이제 외딴 마을에서도 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가족과 연락을 이어가는 수단이자 상인들이 시장 가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실제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도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창구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휴대전화는 더 넓은 세상으로 열린 창이며 그들의 부모 세대는 누려보지 못했던 정보와 오락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근대화는 복잡한 과정이며 새로운 세대가 옛 방식과 새로운 방식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동안 기회와 어려움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젊은이들에게 삶이란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과 다른 미래를 향한 열망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이 나라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희망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학교와 대학이 운영되며 젊은 남성들과 가능한 경우 젊은 여성들에게도 지식과 기술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실 환경은 대체로 소박해서 최신 기술이나 심지어 기본 학용품조차 부족할 때가 많지만 그 안에는 배움을 향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즉 우스타드는 깊은 존경을 받는 존재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교육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열쇠이자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계화된 세상에 발을 딛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농촌 지역과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젊은 세대의 꿈은 종종 어른들의 기대와 사회가 가진 제약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을 이루며 존재합니다. 어떤 청년은 카불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배우자 선택처럼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가족이 대신 내리는 전통적인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한 발은 21세기에 다른 한 발은 오래된 전통의 세계에 딛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바람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회를 그 문화 안에 녹여내어 가족과 공동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돕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아프간인이라는 정체성과 현대 세계가 열어주는 가능성 사이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들의 이야기는 끈기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낯설지만은 않은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것.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낮과 밤이 교차하는 리듬은 아프가니스탄의 삶에 뚜렷한 박자의 변화를 새겨 넣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시간은 노동과 상업,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의 활동을 위한 시간입니다. 거리와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찬 벌집처럼 붐비며 이는 근면과 사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엇동하는 상인들이 값을 외치는 소리, 먼지 낀 거리에 반사되는 뜨거운 햇볕, 그리고 생계를 꾸리고 가정을 돌보는 필수적인 일에 몰두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가득합니다. 해가 저물면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삶은 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다시 집이라는 안식처로 향합니다. 저녁은 가족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면 가족들은 함께 모여 저녁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십니다. 동네는 고요해지고 교통과 상업의 소음은 마당 감장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나지막한 대화소리로 바뀝니다. 사교 생활은 소박하고 친밀합니다. 친척을 방문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저 저녁의 평온함을 만끽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가족 중 누군가가 시를 낭송하기도 합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밤의 은신처에서 가족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지고 마음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을 되찾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복잡한 땅에서의 삶에는 깊은 고난 또한 함께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분쟁은 사회와 기반 시설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그것은 밀가루와 식용유를 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매일 고민해야 하는 일을 뜻합니다. 어느 젊은이에게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뜻합니다. 의료와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력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의 어머니에게 그것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몇 마일을 걸어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이 풍경은 동시에 가혹한 겨울과 가뭄, 그리고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끊임없는 위협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치안 상황은 일상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모든 계획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평범한 아프간 사람들에게 이는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인내와 용기, 그리고 끈기로 헤쳐나가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러한 시련 앞에서 아프간 사람들의 기질이 지닌 진짜 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작은 기쁨의 순간을 찾아내는 능력이며 음악과 춤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이며 희망을 안고 새 생명을 맞이하는 태도이며 불확실함 앞에서도 깊은 신앙을 놓지 않는 자세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평화로운 삶을 세우려는 이들의 분투는 인간 정신이 지닌 굽히지 않는 힘을 증명합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형태는 다를지언정 이와 닮은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어깨의 짐을 견뎌내야 했던 어느 하루,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삶은 대조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영광과 격동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 사이의 대조, 변함없이 흘러가는 농촌의 시간과 점점 빨라지는 도시의 변화 속도 사이의 대조,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그보다 더 큰 회복의 힘 사이의 대조입니다. 세상은 흔히 이 나라를 좁은 시선으로 규정지어왔지만 그 실제 모습은 훨씬 더 풍부하고 인간적이며 복잡합니다. 헤드라인과 지정학적 서사 너머 이곳에는 삶을 일구고 가정을 꾸리며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삶의 가치는 가족의 굳건함으로, 환대의 온기로, 일상노동이 지닌 조용한 품위로,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신앙의 힘으로 가늠됩니다. 산맥은 이 모든 역사를 말없이 지켜보는 증인으로 서 있고, 해질 무렵 계곡 곳곳에서 하나둘 켜지는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산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그리고 거대한 시련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인간의 정신이 조용하지만 굽히지 않는 방식으로 끝내 견뎌내고 희망을 품으며 삶을 일구어 나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